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포기하셨나요? 혹시 평생 즐기던 과일까지 모두 끊어버리신 분은 없으신가요? 사실 수많은 환자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혈당이 좀처럼 잡히지 않아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평생 오해해왔던 과일의 진짜 비밀과 혈당을 5배 더 빠르게 안정시키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내분비 전문의로서 수만 명의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며 실제로 검증된 과학적 근거와 놀라운 회복 사례를 경험해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핵심 원칙과 구체적인 비법을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혈당 관리와 건강한 노후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당뇨 진단을 받고 난 뒤 과일을 아예 끊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가장 자주 들은 하소연은 바로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특히 한 환자분은 평생의 작은 즐거움이 사관하였는데 당뇨 판정을 받고 나서 그마저도 포기해야 한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분의 당화혈색소는 8.9배 1을 정도로 심각했지만 단 3달 뒤 다시 검사를 했을 때 6점이 점대로 떨어져 있었고 그 비밀은 거창한 약이나 복잡한 치료법이 아니라 단순히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만을 선택해 먹은 습관이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 역시 비슷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과일은 무조건 혈당을 올린다고 믿고 완전히 금지해버린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분만을 두려워하다 보니 몸에 필요한 섬유질이나 항산화 성분, 그리고 미네랄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 10명 중 8명은 과일을 완전히 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믿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혈당 조절에 실패했고 오히려 합병증의 위험까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과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먹은 환자들은 같은 기간 동안 5배나 더 효과적으로 혈당을 관리할 수 있었고 삶의 질 또한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당뇨를 진단받자마자 과일을 멀리하는 이유는 과일 속 당분이 곧바로 혈액 속으로 들어가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어떤 과일은 분명 혈당에 부담을 주지만 어떤 과일은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키고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환자들이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이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함입니다. 잘못된 두려움 때문에 평생 즐길 수 있는 과일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이고 바로 그 차이가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내분비 전문의로서 수만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과일을 완전히 끊어버린 환자들보다 오히려 올바른 과일을 선택해서 먹은 환자들이 혈당 조절에서 훨씬 더 성공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추적 관찰한 결과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섭취한 환자들의 당화혈색소는 평균적으로 1점 이상 더 낮았고 생활 습관 또한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경험에 그치지 않고 학계의 연구로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가 수십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장기 연구에서 과일을 아예 먹지 않은 집단보다 혈당 지수에 따라 과일을 선별적으로 섭취한 집단의 당화혈색소가 평균적으로 훨씬 낮게 나타났으며 합병증 발생률도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우리가 당뇨 관리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일 속 당분만을 바라보며 과일 전체를 배척하지만 실제로는 과일에 포함된 섬유질, 비타민, 항산화 물질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세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사과나 체리, 토마토 같은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은 오히려 당뇨 환자의 혈당 곡선을 안정화시키고 인슐린의 민감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저는 임상 현장에서 이런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면서 환자들에게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올바른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과일은 적이 아니라 오히려 올바르게 다루면 강력한 동맹이 될 수 있으며 당뇨 관리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조건적인 금지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따른 올바른 활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혈당 지수라는 개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당뇨 환자에게 있어 생명을 지키는 기준과도 같은 지표입니다. 혈당 지수는 특정 음식이 섭취된 후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를 나타내는데 숫자가 낮을수록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췌장에 부담을 덜 주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은 단순히 숫자만 보려고 하거나 인터넷에서 본 단편적인 자료에 의존하다가 혼란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알려주는 더 직관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과일을 손으로 직접 눌러보는 것입니다. 과일이 단단하고 아삭할수록 소화 과정이 길어지고 당분 흡수가 느리게 이루어져 혈당 상승이 완만하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과일이 물렁하고 즙이 많을수록 당분이 액체 형태에 가까워 소화관을 빠르게 통과하면서 혈액 속으로 급격히 흡수되어 혈당을 순식간에 끌어올립니다. 예를 들어 체리 같은 경우는 혈당 지수가 22로 매우 낮아 안전한 과일에 속하며 그 속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혈액 속 당분 처리를 천천히 이루어지게 도와줍니다. 이런 원리를 이해하면 단순히 과일을 멀리할 필요 없이 손쉽게 어떤 과일이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과일이라도 익는 정도와 상태에 따라 혈당 지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덜 익은 바나나는 상대적으로 혈당 지수가 낮아 안전하지만 지나치게 익어 껍질에 검은 반점이 생기면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위험한 과일로 변합니다. 결국 혈당 지수라는 기준은 환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나침반이며 단순히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는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 보다 정밀하고 과학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들은 단순히 먹어도 안전하다는 차원을 넘어 혈당 조절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체리는 혈당 지수가 22로 매우 낮으며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혈관 속 당분 처리를 서서히 이루어지게 도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줍니다. 아보카도 역시 과일이지만 당분이 거의 없고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다른 과일과 함께 먹을 경우 혈당 상승을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사과와 아보카도를 함께 먹으면 사과만 단독으로 먹을 때보다 혈당 상승폭이 30%나 줄어든다는 임상 결과도 있습니다. 토마토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과일로 혈당 지수가 겨우 10에 불과하며 리코펜 성분이 혈관벽을 보호하고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이는 흔히 채소로 생각되지만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에 속하며 혈당 지수가 거의 0에 가까워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해 당뇨 환자에게 완벽한 간식이 됩니다. 그러나 과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우리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특정 미네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중 크로립은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은 기능을 하며 부족할 경우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아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됩니다. 하루에 적정량의 크로닙을 보충하면 혈당이 평균적으로 2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그네슘 역시 간과할 수 없는 필수 영양소로 당뇨 환자의 절반 이상이 부족한 상태에 있으며 포도당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수백 가지 효소 반응에 관여하기 때문에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시금치 아몬드, 다크 초콜릿 같은 식품에 마그네슘이 풍부하며 과일과 함께 섭취할 경우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처럼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과 크로닙,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를 적절히 조합하면 단순히 혈당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혈당 조절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과일을 먹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언제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지켜보며 확인한 결과 식사 직후 30분 이내에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했습니다. 이미 위 속에 음식이 들어있어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췌장에도 부담을 덜 주게 됩니다. 특히 단백질과 함께 먹을 때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캐주얼. 예를 들어 달걀 2개를 먹고 사과 반쪽을 곁들일 경우 사과만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혈당 반응이 훨씬 완만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위에서 소화되며 과일의 당분 흡수 속도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복 상태에서 과일만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아침에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한 뒤 갑자기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며 저혈당과 고혈당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유행하는 간헐적 단식 역시 당뇨 환자에게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는 상태에서 오랜 시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저혈당 위험이 치명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굶는 방식보다는 일정 시간 안에서 균형 있게 음식을 배분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하루 칼로리의 대부분을 오후 1시 이전에 섭취한 환자들이 일반적인 식사 패턴을 유지한 환자들보다 혈당 변동폭이 작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곧 과일도 오후나 저녁보다 오전에 섭취했을 때 혈당에 미치는 충격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과일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견과류나 치즈 같은 단백질과 함께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런 시간과 조합의 원칙이 당뇨 관리에 있어 결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위험한 과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치게 익은 바나나입니다. 껍질에 검은 반점이 생기고 속이 물컹한 상태가 되면 혈당 지수가 무려 85가지 치솟아 콜라 한 캔을 마시는 것과 비슷한 충격을 혈관에 가합니다. 반대로 덜 익어 껍질이 초록빛을 띠는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30 정도로 안전하기 때문에 같은 과일이라도 익는 정도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포도입니다. 특히 송이째 먹는 포도는 각설탕 15개에 해당하는 당분을 한 번에 섭취하는 것과 같아 혈당을 폭탄처럼 터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는 반드시 알의 개수를 세어 하루에 10알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형태의 말린 과일입니다. 건포도 말린, 망고 말린, 파인애플은 물기가 빠지면서 당분이 5배에서 10배까지 농축되기 때문에 작은 양으로도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말린 과일 한 줌은 신선한 과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먹는 것과 같은 혈당 폭발을 일으키는 셈입니다. 네 번째는 열대 과일들입니다. 망고, 파인애플, 두리안, 용과처럼 당도가 극도로 높은 과일들은 뜨거운 기후에서 자라면서 당분을 잔뜩 저장해두기 때문에 특히 당뇨 환자에게는 위험합니다. 실제로 잘 익은 망고 하나만으로도 밥 한 공기를 먹은 것과 비슷한 혈당 상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과일 주스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모든 과일 주스는 당뇨 환자에게 독과 같으며 심지어 100% 과일 주스라고 표기된 제품조차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과일을 갈아 만들면 섬유질은 사라지고 당분만 액체 상태로 남아 오렌지 3개 분량의 당분을 한 컵으로 마시게 되지만 포만감은 전혀 주지 못해 오히려 더 많은 음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런 과일들은 달콤하고 맛있다는 이유로 자꾸 손이 가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혈당 조절을 망치는 가장 큰 함정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된 방법은 단순한 이론을 넘어선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부산에 사는 77세 여성은 무려 15년 동안 당뇨를 앓으며 하루 4번씩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당화혈색소는 10.8까지 치솟아 있었고 약을 바꿔도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한 3단계 과일 요법을 실천한 뒤 단 몇 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혈당 일기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일을 먹기 전과 등 2시간 뒤마다 혈당을 측정해 기록하며 자신에게 맞는 과일과 적정 분량을 찾아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과 반 개는 혈당을 20 정도 올렸지만 블루베리 15달은 10 정도만 올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과일 분할 섭취였습니다. 하루 과일 섭취량을 4번으로 나누어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저녁 6시에 조금씩 나누어 먹으니 혈당 충격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운동과 연계한 섭취법이었습니다.
과일을 먹고 정확히 15분 뒤 집 앞을 10분간 걷는 습관을 들였더니 혈당 상승폭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6달 후 다시 검사했을 때 당화 혈색소는 10.8에서 7.1로 떨어졌고 인슐린 주사 횟수도 하루 4번에서 2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체중 역시 73kg에서 61kg으로 줄어들어 무려 12kg을 감량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혈당 반응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 맞춤형으로 섭취법을 조절하면 과일을 포기하지 않고도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확실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당뇨 환자가 과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드러납니다. 당뇨는 결코 평생 약에만 의존해야 하는 불치병이 아니며 올바른 과일 섭취와 생활 습관의 조합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도 발병 후 3년 이내에 환자 절반 가까이가 정상 혈당을 회복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핵심은 빠르게 실천에 옮기는 것이며 늦게 시작할수록 회복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꼭 기억해야 할 수칙은 무엇일까요? 첫째, 혈당 지수가 50 이하인 과일만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과일은 반드시 단백질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셋째, 하루 섭취량은 손바닥 크기로 제한해야 합니다. 넷째, 과일 주스와 말린 과일은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다섯째, 크로닌과 마그네슘 같은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보충해야 합니다. 여섯째,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 자신의 몸에 맞는 안전한 과일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일곱째, 과일을 먹은 후에는 반드시 15분 동안 가벼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 7가지 원칙만 지켜도 석 달 안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으며 실제 환자들의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이고 올바른 실천이야말로 당뇨 관리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더 이상 과일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을 통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삶의 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건강한 내일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